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 여러분은 그 해답을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요. 전국 16개 지역 MBC가 모두 모여서 자치분권으로 꿈꾸다라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자치분권대학 총장님을 모셨는데 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올라오신 거죠? 제가 학장 정도밖에 안 돼 보여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자치분권이라는 게 워낙 중대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를 꿈꾸는 또 자치분권을 꿈꾸는 그런 학자와 또 활동가와 또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자치분권 대학이고요. 저는 뭐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일 이렇게 총장으로 제가 그냥 뭐 모셔가지고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네. 하고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네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장만큼 중요한 게 자치분권대학 총장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럼요. 저 나중에 시장 그만두고 나서라도 총장 계속 총장은 꼭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방분권이란 말 사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헌법 제117조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총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헌법에도요, 지방자치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특강을 맡으신 총장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는데요. 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그럼 지금부터요, 상생, 자치분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해서 저희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자치와 분권이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 들으러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동원되셨죠? 아니에요? 야,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치와 분권을 들으려고 이렇게 정말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고 또 사실은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미 자치분권 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다는 게 저는 희망의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오늘 보십시오. 제 뒤에 화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물론 영웅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영웅이 내 앞을 따르라 이렇게 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함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닥에서부터 국민 누구나가 시민 누구나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가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시민이 중심인 시대가 되고요. 국민 주권주의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도 뭐 서울시장을 이끌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룩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늘 생각해 왔고요. 그리고 그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들고 또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 제 생각이 틀림없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과거도 훨씬 좋아졌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훨씬 좋아졌죠. 왜냐? 국민들이 각성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 갈 때 그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자치와 분권이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자치와 분권이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더 잘 되고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제가 보이죠? 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려고 처음 이 교복을 사입고, 아직 이 교모 뭡니까 이걸 아직 달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지를 아직 안 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때. 저는 정말 호롱불에서 공부했고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닐 때는 왕복 30리를 걸어 다녔어요. 왕복 30리를 매일같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아침에 일주일에 2번씩 6km 마라톤을 남산에서 뜁니다. 그게 바로 이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녔기 때문이죠. 이때는 뭐 저기 아까 이렇게 보시면 제 형님과 누님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는 참 행복했거든요. 물론 가난했죠. 뭐 저희들 무슨 그 갈치국이나 뭡니까 이 소고기국을 먹으려면 1년에 한두 번 겨우 먹을 정도인데, 그래도 엄청 행복했어요. 저는 매일 소매기로 다니고 속골 뜯고 쇠죽 끓이고 저녁에는 아버님하고 사랑방에서 새끼 꼬고 맨날 이렇게 살았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는 행복하신 분이 그래도 좀 계시네. 역시 우리 자치분권 대학에 오시는 분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도표 한번 보실래요? 결코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지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3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가운데 숫자 15 뭘까요? 아니, 미리 예습한 거 아니에요? 네? 예습하셨죠? 이거 무효. 네, 15는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앞에 제가 어릴 때 정말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졸업하면서 비로소 운동화 신고 교복 한번 맞추고 그리고 사진 한 방 찍고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생활 수준이 국민 소득이 높아졌죠. 그래서 무역으로 따지면 세계 7대 무역 대국이 됐고 또 이 경제 규모로 따져도 세계 13위 규모고 그다음에 웬만한 지표로 따져도 다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딱 이 문제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 54인데 이건 무슨 수치일까요? 아니 너무 잘 맞추시니까요. 네.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네. 예, 맞습니다. 54위는 세계 많은 국가, 지금 뭐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도에 있어서는,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54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뭐 10억대가 넘는 아파트에도 살고 이렇게 과거보다는 잘 살게 됐는데 뭐 굶어 죽을 걱정 잘 없죠. 네? 지금 뭐 옷 못 입어서 지금 헐벗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기로는 54위밖에 안 되는가? 네, 저는 한번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는 이제 부자가 되면 소득이 늘어나면 누구나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뭐 이웃집에
그냥 뭐가 먹을 거 생기면 옆집에 가서 그냥 먹고 또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그냥 그 집에서 잠자고 그 집에서 아침 얻어먹고 그리고 가방만 집에 와서 챙겨갖고 학교 다니는 집 많거든요. 그리고 사랑방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으면요. 그분 그냥 우리 사랑방에 같이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는 물론 안방 사시고요. 근데 그 후에도 뭐 애는 뭐 줄줄이 낳았어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로 사시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지나가다가 그냥 잘 데 없으면 재워드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재워드리나요? 누구 노숙인 지나간다고 집에 데리고 가서 재워드리나요? 왜 안 재워드려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살벌해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좋은 집도 있고 그런데 불행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수치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저 3은 무슨 숫자일까요? 자살률은 3위가 아니고 1위입니다. 네. 저 나쁜 지수들이 우리가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출생 땡. 예. 저출생도 우리가 지금 세계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위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갈등 지수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분란과 분규와 싸움과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갈등 없는 게 없어요. 뭐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죠. 여의도 보면 뭐 맨날 싸우죠. 네? 여야 간에 뭐 서로 합의해서 잘한 거 잘 보셨습니까? 네.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한 해의 갈등을 비용으로 치니까 약 226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거의 500조 되죠. 그러면 거의 절반이 갈등 때문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잘 통합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갈등이 사라지면 우리는 예산을 거의 50%를 더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저는 경제를 위해서라도 꼭 정치적인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바로 뭘 해야 된다고요?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딱 보면요. 그러니까 국회는 여야가 나뉘어서 많이 싸우죠. 이제 우리 시의회나 구의회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만큼은 안 싸워요. 서로 많이 아니까. 그죠? 얼굴이 서로 잘 알면 좀 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더 동네로 내려가고 마을로 내려가면 사실은 싸울 일이 확 줄죠. 다 뭐 친척간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뭐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싸울 이유가 있겠어요? 확실히 싸우기보다는 협력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 옛날 그 시골 마을에서는 여러분 두레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신기를 하는데 어느 집은 모를 못 심고 있으면 논이 좀 많아가지고 먼저 심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또 서로 돕기를 하죠. 네? 네. 그리고 누구 집에서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하죠? 그 제사 음식을 혼자만 다 먹어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 12시, 1시에 지내고 나면 이제 그걸 막 나눠주면 동네가 저희 동네는 한 100호 정도 되는 큰 동네였기 때문에 다 나누는 시간이 걸려요. 아니 뭐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잠 안 자고 기다리는데 결국은 못 견디고 그냥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게 되는데요. 요만한 음식 뭐 조금 주시는데도 그거 밤새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뭐든지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제가
서울시장이 딱 돼가지고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공유 사회, 또 뭐 도시농업, 양봉, 그죠? 이런 거 제가 계속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행복을 증진하고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중앙정부가 하기보다 또 서울시가 하기보다 구와 동과 그다음 마지막에는 마을에서 하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처음에 제가 마을 공동체 막 주장을 하니까 이 어느 언론에서는 박 시장이 이제 막 20세기, 21세기인데 지금 그걸 19세기로 돌린다. 마을이라고 하니까 서울에 무슨 마을이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오신 저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 우리 황교장 선생님 맞으시죠? 저 은평에 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학교 교장 선생 그만두신 다음에 지금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마을 활동해 보신 거 어떠세요? 훨씬 행복하시죠? 네. 그러니까 학교 아이 가르치는 거 다 끝내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정년 퇴임하고 나면 이제 뭐 공원에 놀러 가고 등산 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하고 도시농업 하시죠?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마을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요, 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에 하는 사업들 중에 저도 참 괴롭고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왜 괴롭고 힘들까요? 서울시장 늘 할 줄만 알으셨죠? 그죠? 아닙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네, 갈등이 많은 것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갈등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를 늘 듣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견도 제가 끝까지 들어드리면 분란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협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청책 토론회라는 걸 통해서 청책은 들을 청자 이 정책 책자입니다. 정책을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 공간이 지금 어딘지 아시죠? 서울시청 틀렸습니다. 시민청이잖아요. 그 청자의 청자가 무슨 자죠? 덜을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분란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제가 늘 들으니까. 그래서 기도 커졌잖아요. 보세요. 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돈이에요, 돈. 서울시 예산이 뭐 이제 한 50조 거의 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1,000만 시민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보호해드리고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시설을 새로 만들고 또 과거의 도로, 교량, 뭐 터널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이러려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꿈을 꾼답니다. 어떻게 꾸는지 아세요? 시립 조폐 제조창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 막 그냥 돈을 찍어내는 꿈을 꾼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세울 때 사람들이 우리 그 간부들이 단돈 1,000만 원 가지고도 막 서로 싸워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돈이 아쉬워요. 그래서 물론 우리 경제가 좀 커지면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늘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요, 중앙정부는 8이에요. 8. 근데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마산시 뭐 다 합쳐가지고 마산시는 없어졌구나. 창원시구나. 다 뭐 시군 다 합쳐가지고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8대입니다. 이건 좀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OECD 평균이 5대 5더라고요. 중앙정부 5, 지방정부 5. 네,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중앙정부요, 특히 국회 이제 예산 결산 이런 거 할 때, 저도 가서 막 정말 국회의원들 이렇게 바짓가랭이 잡고 돈 달라고 했습니다. 몇 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서울시는 안 줘요. 네? 근데 다른 시도지사님들이나 시장 군수님들도 돈 때문에 그냥 뭐 힘들죠. 뭘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우리 지방정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셔요? 돈 함부로 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시의회도 있고요. 서울시에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20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서울시 잘했다고는 별로 안 써요. 맨날 잘못한 거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또 돈이라는 게 저 위에 있는 분은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주민들이 돈을 원하는지를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아까 제가 풀뿌리라고 말씀드린 이 작은 지방 정부들에게 돈을 더 줘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서울시보다 구청이 더 가까이, 주민들 가까이 있죠.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까 구청장들이 저한테 문안 인사를 하러 와요. 돈 필요하다고. 제가 그래서 올 필요 없다. 구청장님들도 바쁘신데 왜 오냐. 필요하다고 전부 연락해서 내면 내가 다 돈 드리겠다. 그랬더니 시장을 약간 무시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구청장님들의 그 교부금을 저는 와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실무진을 통해서 와도 다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다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래봐야 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서울시가 가진 돈 중에서 기준 수요 충족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100% 맞춰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이 때로는 막 뭐 돈이 부족해서 월급도 잘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수요 충족도를 제가 맞춰 주려고 보니까 제가 쓰는 돈 중에서 약 한 2,700억 이상을 매년 내려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2,7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 저도 쓸 때 많아요. 뭐 도서관도 지어드리고 뭐 박물관도 만들고 뭐 해드릴 일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과감하게 내려 보내드린 거예요. 박수도 안 나오네요, 이런 거는. 네? 아니 제가 그 돈을 구청장님들이 주민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이고요. 제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진짜 제 팔다리 하나 끊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니까요. 돈 2,700억이 저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요. 네, 그래도 저는 돈이 그렇게 더 낮은 단위로, 더 주민 가까이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던 겁니다. 서울시장이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정말 이 지방에 작은 군이나 시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의 이 8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정말 이런 지역에 내려보낼 필요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안 줘도 좋습니다. 그 대신 저 가난한 더 농촌 지역에 시군에 더 많이 보내드리는 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가장 힘든 게 또 뭐냐? 뭘 것 같아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에 목이 말라요. 뭘 하려고 하면 전부 이게 법률상 안 되고, 또 어떤 거는 중앙정부의 원칙이나 규칙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게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만 더 큰 권한을 주면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지방을 잘 만들 텐데, 아니 서울을 잘 만들고 부산을 잘 만들고 목포를 잘 만들었는데 그거 떼갖고 어디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갑니까? 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메르스 봤죠? 메르스는 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또 이걸 해결하는 것은요,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메르스의 이 확진 환자, 이 가금물 이제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그 가금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청주 옆에 우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죠? 거기다가 가져가서 판단을, 최종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각 시도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게 다 있어요. 거기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루를 더 걸려서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거기 내려가서 확진 받던 거를 저희들이 주장해가지고 이제 각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빨리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이런 권한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있어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과연 잘하겠냐,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죠? 자식이 처음부터 잘합니까? 자꾸 시켜보면 잘하잖아요. 처음에 할 때 약간 혼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잘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시켜보고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우리 민선 자치가 20년, 3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메르스도 보면 중앙정부보다 우리 지방정부들이 훨씬 잘했어요. 왜냐? 우리는 늘 시민들하고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줘야 된다. 네? 그게 바로 자치와 분권이다, 이겁니다. 자치와 분권이 잘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고 행복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뭐든지 잘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경쟁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치와 분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북유럽, 여러분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또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이요 정말 잘 삽니다. 거기는 뭐 국민소득이 5만 불, 7만 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왜 잘 살게 되냐? 뭐죠? 예? 자치, 분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MBC가 이번 이런 특집 계획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재정 분권을 하자. 아까 제가 돈을 좀 내려보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그게 재정 분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권한, 그죠? 네, 이 권력, 권한을, 분권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는 시의회나 구의회가 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자치를 보장하는 것,
입법 분권을 보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똑같이 이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꽁꽁 묶여 있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지가 않네. 좀 이렇게 더 잡아매야 되는데. 네. 아,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많은 규제와 규정에, 예? 좀 이렇게 뭐 하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이 모자라고. 네? 또 뭐 이 조례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좀 하면 좋은데,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길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분권. 그렇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 전에 자치, 뭐 분권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저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치와 분권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의 소득을 올리고,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지는, 국가도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 예.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자치분권대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이 자치분권, 특히 이것을 이제 좀 더 보장한 우리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게 뭐 굉장히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자치분권대학 총장님의 특강이어서 정말 수준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이 자치분권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경쟁력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훨씬 잘 사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되게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이 자치분권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까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서 우리에게 권한과 재정을 좀 더 이렇게 배분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결국은 또 지방자치라는 게 시민들의 역량과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좋은 시장 군수도 뽑으시고 또 좋은 국회의원도 뽑으시고 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결국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수준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의식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분들은 오늘 완전히 우등상 드려야 됩니다. 끝나고서 국민 우등상.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대답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손 들고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평화와 행복을 꿈꾸는 도시 김포시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총장님의 말씀을요. 김포시 완전히 홍보대사시네. 예.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이제 몰랐던 거를 새롭게 이제 지금 알았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햇병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할 거를 제가 잠깐 좀 적어봤어요. 예. 근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어떤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좀 전에 자치분권을 우리가 좀 더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좀 더 많은 권한을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 또 시도지사들한테 드리면 좋겠다, 이 말씀도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학습하시고 해서
자치와 분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그래서 좋은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님을 선출하고 또 시의 많은 이런 기회들에 참여해서 뭐 요새는 참여 자치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뭐 우리 또 지방 정부를 관리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또 도시를 이렇게 잘 만들고 시민들이 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채널이나 이런 어떤 과정을 많이 만들어내서 주민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그 자기 도시에 자기 지방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죠? 네. 네, 오늘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에 네, 다 네.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저런 질문도 아무나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수준 높은 질문에 수준 높은 대답입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오늘 총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니까 이제 자치분권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생겼는데요. 중앙하고 지방의 어떤 그 불균형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그런 그 괴리가 심해지고 계층이 소외가 잘 심해지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지방인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 같은만 하더라도 구도 서울시의 하나의 지방이에요. 1,700억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는데 앞으로는 25개 구이 2,700억? 예.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좀 얻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격차를 해소시키는 그 방안은 좀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격차, 중앙 집권적인 것을 이렇게 이 자치와 분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서울 안에도 강남북 격차가 있잖아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간의 격차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래도 어쨌든 재정 자립도가 80%까지 되거든요. 근데 저 전남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그 100%를 맞추려면 80%를 중앙정부에 가서 그냥 정말 이 신발이 닳도록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우시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사이도 또 이게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불균형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치와 분권을 좀 높여서 그러면 해소될 가능성이 많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여기 뭐 대기업의 본사도 많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그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1년에 한 3,500억 정도를 이 상생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내놓으면 그 중앙정부가 또 지방에 나눠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이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으로 욕심만 생각하면 그것도 안 줘도 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서울이 큰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것이 끝났지만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그 3,500억 정도의 돈은 계속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충분한 예산을 지방에 보내는 일을 총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해야지.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자치분권에 대한 강의 내용 상당히 공감이 됐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은 데다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지역의 뭐라 그래야 되나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중앙 정부에 내려오는 돈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자기 그 자치단체에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서 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게 다 안 차거나 또 이게 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으로 그 기업들이 유출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 중에서 이 자기 지역의 아주 특수한 것들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 그러면 뭐가 유명하죠? 한옥마을, 또 비빔밥, 그러니까 한식이죠. 또 한자만 넣으면 돼. 한지, 그다음에 판소리, 그죠? 그게 또 우리 한국 전통적인 음악이죠. 말하자면 한자가 들어가 있는 한 브랜드를 저는 전주가 계속 키우면 지금 한옥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전주는 한 브랜드로 빛나는 도시. 그 다음에 어디 가볼까요? 목포 가볼까요? 목포에 가면 뭐가 있죠? 사막도. 산낙지? 아, 산낙지. 아, 뭐 드시는 것만 맨날 생각하시는구나. 네. 뭐 유명한 게 많죠. 근데 결국은 거기가 해양이잖아요. 해양 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남 해안이 중국의 이 무역선들이 옛날에 뭐 당나라 시절이나 명나라 시절에 이렇게 무역하다가 이게 침몰한 이 선박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렇게 건져 올려서 지금 이미 몇 개가 있긴 한데 그런 걸 잘 해서 세계적인 해양박물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뭐 뉴욕 따라가고 런던 따라가면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못해요. 서울은 1등 먹어야죠, 그죠? 그러려면 서울이 유명한 게 뭐죠? 서울에 사시면서도 모르세요. 너무 많아서 하나를 너무 못 많긴 고르겠네요. 하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근데 서울은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잖아요. 아마 외국을 가봐도요, 이렇게 1,00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에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국립공원이, 아니, 황 교장 선생님 거기 은평구에 사시면서 뭡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나요? 아니, 거기 북한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산 있죠? 도봉산 있죠? 이게 다 국립공원이잖아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니, 우리 한강 보십시오. 예? 딴 도시에 강 가보면 뭐 완전히 새강이에요. 우리는 큰 강인데. 자연이 가장. 두 번째, 역사가 2000년 역사 도시입니다. 뉴욕 그래봐야 100년, 200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서울은 2000년 역사 도시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보물이 뭘까요? 시민들이죠. 여러분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시민 봤어요? 딴 데서? 최고입니다. 저는 늘 이 세 가지가 서울의 보물이다.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도시가 자기 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발전하면 그게 경제도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 이 경쟁력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특강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과 그 참여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그리고 그 시민의식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여는 초석이 오늘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M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오늘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ms such a foolish thing